금쪽이 방송 결론이 너무 이상했다고요? 그냥 애매하게 끝냈죠. 그냥 그 현숙님이 친아빠에 대한 존재를 딸에게 알려주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좀 아무튼 뭐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이제 나는 솔로 리뷰를 한 기수가 시작하면은 뭐 길면은 10주, 11주, 짧으면은 8주 막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뭐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출연자분들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정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걸요? 내적 친밀감이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막상 이분들이 나는 솔로 끝나고 나면은 잘 살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좋은 분 만나길 바라고 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막 빌런들 말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출연자분들에 대해서는 아 정말 잘 되시겠다 뭐 아니면은 좋은 분 만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현숙님은 22기 때 괜찮았어요. 현숙님 특유의 좀 괴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재밌고 그렇게까지 막 빌런이다 이런 건 아니었었어. 근데 저는 이제 좀 뭐랄까 그때 16기 리뷰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살짝 그냥 그랬던 출연자가 16기 광수님. 그 제가 이제 업로드한 영상들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16기 광수님에 대해서 리뷰한 것들. 그때 16기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16기 광수님을 이번에 금쪽이로 처음 오랜만에 보는 건데 두 분이서 연애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뭐 알고리즘에 뜨는 거 보니까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또 재결합한 상태더라고. 그런 와중에 이제 광수님은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는 것 같고 현수님은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재혼을. 광수님 같은 경우는 이혼을 2번 하셔서 돌돌씨. 현수님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한 번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재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수님이 제가 그때 22기 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은 뭔가 복잡했어.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뭐 하시다가 그 남자분 만나서 결혼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헤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두 분 다 이제 돌싱 이런 입장에서 나는 솔로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났겠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물론 방송에서 보여지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단면이긴 하지만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느낌. 현숙님 어머니까지도 이제 나오시고 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숙님은 보면 볼수록 22기 때 봤던 모습하고 그렇게까지 다른 거를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공주처럼 자란 딸 느낌? 광순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뭔가 확 느낌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딱 위험하다 나쁘다 혹은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딱 이런 느낌이 확 들면은 딱 차라리 그런 게 제일 좋은데 광순이처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저는 그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차리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속을 모르겠으니까. 벌써 이제 16기가 꽤 오래 했었어요. 대박 기수라 가지고. 그리고 광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쪽이 나와서 금쪽이 방송까지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광수님은 잘 느낌이 확 안 와. 22기 현수님하고 16기 광수님은 현수님이 5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금쪽이 나온 이유가 현수님의 딸이 어른 남자들한테 다 아빠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금쪽에 출연한 거였더라고요. 16기 광수씨가 현수님을 그냥 이제 나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반해서 고백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오은영 선생님처럼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정도의 그런 자신 있는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아이하고의 그런 관계도 관계지만은 이 현숙님하고 현숙님 어머니하고 광수님 이분들의 그런 분위기나 이분들의 그런 느낌들 갖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숙님 딸 5살짜리 딸에 대해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가 이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광수님이 이 현숙님의 고민에 대해서 친부를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걱정이냐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 딸이 이제 아빠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게 될 때 그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현숙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뭔가 그 현숙님의 정말 진지한 고민에 대해서 너무 차가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현숙님이 딱히 뭐 공감이나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광수님은 아이가 있는 돌싱도 아니잖아요. 자녀를 안 낳아본 돌돌싱이잖아요. 근데 광수님은 마치 현숙님한테 왜 사서 걱정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때부터 저는 둘이 되게 결이 안 맞는다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현숙님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현숙님이 어떻게 보면 광수님이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봤자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광수님은 현숙님을 답답해할 거고 현숙님은 그런 광수님한테 화가 날 거고 맞지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수님 말처럼 친부를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걱정하냐, 사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그렇게까지 단순하지가 않아. 친부를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무슨 소리야. 해외로 어릴 때 입양 갔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다 자기 친부, 친모를 찾으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외에서 성공을 하고 해외에서 본인들 가족들이 있고 키워줄 부모님이 있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친부를 찾으러 오잖아.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뿌리에 대한 궁금함, 나의 부모에 대한, 내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은 이건 어떻게 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정말 무슨 남의 일처럼 친부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들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해소가 되고 기분이 풀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님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런 성향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모르면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본인이 마치 해결책이 대단한 것처럼 일단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둘이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금쪽이를 보고 나서 우려가 되는 커플이었어요. 일단은 여기 현숙님은 16개월 때 이혼을 했고, 그리고 광수씨는 만약에 이번에 현숙님이랑 만에 하나 재혼을 하게 된다면은 3원이에요, 3원. 아무튼 이게 현숙님이 변호사 상담 받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현숙님은 전 남편 성을 자기 딸이 쓰는 게 싫어서 지금 현재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해요. 이혼하고 나서 여자분들이 양육을 하실 때 아빠 성을 따르는 게 싫어서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 타입이야.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던 게, 처음 알게 됐던 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판단을 판사님이 어느 쪽이 아이한테 행복할지 결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판단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능은 한데 판사가 판단한다고. 근데 이제 엄마 성으로 너무 미리 바꿔버리면은 또 이제 재혼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광수님하고 재혼하게 된다면은 광수씨의 성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또 광수씨랑 이혼하게 된다면은 또 광수씨 성을 또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엄마 성을 만약에 따르게 되면은 아빠 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재혼하게 되는 남자가 있을 때 재혼하게 되는 남자 성으로 또 바꾸게 된다면은 되게 뭔가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된다면은 성을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문제 하나는, 문제가 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친양자 입양해서 성을 바꿨는데 만약에 또 그 사람은 또 이혼했어.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또 바꿀 수가 없대요. 나하고 재혼하게 되는 남편하고는 이혼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끝나더라도 내 아이하고 그리고 이제 재혼했던 남편하고의 그런 관계는 깨지지가 않는데, 마음대로 깰 수가 없대. 그래서 변호사분이 재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나중에 친양자 입양하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섣불리,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여자분들이 재혼을 빨리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심하게 인생이 꼬이거나 박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이한테도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아빠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 아이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재혼을 빨리 서두르다가 이혼하게 되면은 그게 아이한테도 완전히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그때 나중에 이제 친양자 입양하는 걸 추천한다는 거, 저는 그게 정말 변호사분이 얘기한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년 선생님이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을 만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너무 급하게 내가 지금부터 네 아빠다, 네 엄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마음을 열겠지, 그런 생각도, 그런 기대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길고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관계가 아이하고 또 새롭게 가족이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뿌니님께서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보이나요? 말로 설명 못하겠지만 좀 과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런 태도일 수 있는데 잘못 보는 걸까요? 여자가 너무 친정 엄마한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어머니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 현숙님은 친정 어머니 말대로 따라야 된다. 친정 어머니가 내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아직 한창 이쁠 때인데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딸도 성인이니까 너무 크게 간섭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친정 어머니는, 현숙님의 어머니는 광수씨를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숙님의 어머니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광수님하고 헤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현숙님은 친정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된다. 친정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숙님은 제 생각에는 현숙님 자신보다도 현숙님의 어머니가 현숙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 봐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모르는데 현숙님 어머니는 현숙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고, 현숙님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마치 무속인처럼 정확하게 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현숙님이 친정 엄마 말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님이 뭐 그 전에 여러 남자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현숙님이 이혼하고 처음 만난 남자가 광수님인 것 같아요. 광수님으로 뭐 알고리즘이 뜨는데 정확하진 않지만은 금쪽이를 보니까 현숙님 관련해가지고 알고리즘 막 뜨더라고요, 두 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금쪽이 리뷰를 더 하기 전에 말이 나온 김에 현숙님하고 광수님하고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현숙님이 눈치를 봐요, 보면은. 광수님과 그렇게 편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현숙님이 자기가 자녀가 있는 도식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자녀가 있어도 내가 자녀 있는 게 불편해? 그럼 꺼져. 내가 뭐 아쉬워. 니 꺼지고 니 말고 딴 남자 안 나면 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형수님은 되게 뭔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자녀가 없는 도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광수는 돌돌싱이야. 오히려 현수님이 광수님 만나주는 건데, 형수님은 방송에서 방송 이미지 그대로 본인 모습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광수님은 방송이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인 모습? 방송 의식해가지고 나오는 모습 같아서 광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현숙님 어머니는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그냥 이제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아마 현숙님도 혼전 임신이었나?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갑자기 내 딸이 이혼하게 되면서 그냥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저는 현숙님이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현숙님만 봤을 때는 너무 그냥 공주님이야, 공주님. 아직도 현숙님의 어머니가 딸을 너무 이뻐하고 애기처럼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너무 불편할 정도로 나빠고 그런 게 아니라 현숙님 어머니가 현숙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게 너무 보였어. 아무튼 현숙님은 광수에 대해서 딸한테 예비 아빠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현숙님이 또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이 되게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였던 것 같아. 예비 아빠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어떤 때는 예비 아빠라고 했다가 남자친구로 했다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호칭들이 여러 개니까. 저는 현숙님하고 현숙님 딸하고 그리고 이 광수씨하고 만났을 때 이제 같이 있을 때 그걸 봤는데, 현숙님 딸이 광수씨를 안 쳐다보고 막 그렇게 편해하진 않더라고. 그닥 편해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눈에 띄었어요, 그게.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애가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현숙님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수씨가 주말에 실컷 자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보통 많이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가끔씩 광수 너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 내 딸한테도 친절하게 불러주지도 않고 친절하게 안 불러줄 때가 있어가지고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수씨가 현숙씨랑 연애하고 그럴 때 딸까지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조금 뭐 피곤한 일이 있거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현숙님의 딸한테 친절하게 뭐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좀 무섭게 날카롭게 딸을 불렀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좀 걱정이 된다고 광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현숙님의 딸도 그런 부분이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억이 있어서 조금 광수 씨를 막 편하게 생각 못 하는 게 아닌가. 애들은 한번 그런 감정이나 기억이 있으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광수 씨 눈을 못 쳐다보고 광수님의 얼굴을 못 쳐다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님 딸이 광수 씨 말고 다른 남자 제작진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안기고 애교도 부리고 스킨십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광수 씨는 광수 씨랑은 막 쳐다도 안 보고 대면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게, 아마 광수하고 현숙님하고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에 연애를 할 때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현수 씨 딸이 목격을 하거나 현숙님 딸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수 씨를 막 그렇게 완전히 편하게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현숙님은 되게 불안해요. 광수 씨하고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나는 괜찮은데 내 딸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느낌이 오니까 광수님하고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 근데 광수 씨가 내 딸한테 완전히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을 계속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현숙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수가 너는 나한테 확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이거는 그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으니까 좀 더 나한테 이런 불안감이나 안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가 약간 좀 안정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광수 씨 같은 경우는 너는 나한테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광수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광수 씨의 단면이고 카메라 없을 때는 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싸움하고 다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있는 돌싱과 자녀가 없는 돌싱이 이렇게 만났을 때, 자녀가 있는 돌싱이 무턱대고 우리가 연애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확신이 생겼어 이러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현숙님이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딸이잖아요. 아들 엄마도 아니고 딸 엄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수 씨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을 못하고. 현숙 씨가 광수 씨한테 이거는 내가 너한테 확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딸한테는 내가 너랑 만약에 헤어진다면은 나는 그냥 너랑 나랑 남남이 되면 되는 거지만은 내 딸한테는 가족이 없어지는 슬픔이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 현숙님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광수 씨가 현숙님하고 1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뭔가 당연히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숙님이 설명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이혼 변호사분들 채널들을 많이 구독해서 보는데, 이혼 변호사분들은 특히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애만 해라. 자녀를 키우는 돌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웬만하면 재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왜냐면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 돌싱분들이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훌륭한 사람이든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든 간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도 정말 크게 나쁘게 영향도 가고, 현숙님은 딱 그 기로에 있는 거죠. 재혼을 할지 아니면 연애만 할지 딱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돌싱들은 계속 애한테 엄마 아빠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애만 하지.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아빠나 엄마의 그런 빈자리가 생기게 됐을 때, 내 아이가 그 빈자리에 대한 결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물론 내가 외로운 것도 있지. 내 스스로가 외롭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엄마를 못 만나거나 아빠를 못 만나가지고 생기는 그런 결핍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이혼하면 이혼할수록 엄마나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오은현 선생님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린다, 길게는 뭐 2년 넘게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단계별로 얘기를 하셨는데, 1단계가 판타지, 우리가 가족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뭐 어떻게 잘 살 거야 이런 판타지. 2단계는 혼란기, 막상 가족이 돼보니까 뭣도 없네 이런 혼란기. 3단계는 조정기, 내가 판타지가 너무 컸으니까 현실과 타협을 시키자, 너하고 나랑 다르니까 맞춰보자 하는 조정기. 마지막 4단계는 통합기,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통합기. 이렇게 4단계를 거쳐야 가족이 된다고 하더라고.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대요. 3년에서 5년. 그 이상도 걸릴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영원히 가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 현숙하고 광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만났잖아. 1년. 그 현숙님의 딸이 광수 씨를 정말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한참 멀은 거죠. 근데 광수 씨는 좀 급해요. 조급해. 상당히 성격이 조급하고 좀 성급합니다. 땡이님께서 금방 유튜브로 보고 왔는데 광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가요? 그게 문제예요. 오은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긍정적인 거랑 낙관적인 거랑 다르다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건데, 광수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거는 대책 없는 낙관적인 거. 광수씨는 그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냥 자신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는데, 어떻게가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숙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광수씨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은 헤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오은현 선생님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가족이 되기까지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는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배. 6년에서 10년. 6년에서 1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 6년에서 10년은 걸려야 정말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 어렵죠. 현숙님이 이제 엄마로서의 힘듦을, 부모로서의 힘듦을 광수씨가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이제 못하니까. 특히 광수씨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그 친아빠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거랑, 새아빠가 재혼한 내 남편이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랑 내 아이가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관심 없이 본인이 그냥 이렇게 따로 쉬어버리는 거랑 그 느낌이 아예 달라요. 상황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수님은 그냥 쉬는 건데 현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신경 안 쓰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데도. 괜히 그런 단순한 상황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싸울 수 있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혼까지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혼하게 됐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수님이 또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현수님 나이가 그렇게 너무 엄청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수님 나이가. 그렇게 됐을 때 자녀가 있는 돌싱 여자분이 남자하고 재혼하게 됐을 때 아이를 또 금방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도 또 낳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의 본능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수씨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재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또 낳게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정말 내 자식과 나하고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자식과 똑같이 잘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자녀가 있는 돌싱, 양육자 돌싱분들이 재혼하게 됐을 때 정말 막 머리 아파지는 일들이 많아요. 주 양육자로 있는 돌싱분들에 대해서 재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이혼 변호사분들이. 그리고 제일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수님 딸처럼 그런 성향, 벌써 이제 아이가 5살밖에 안 되는데도 눈치가 빠르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무 자기 감정을 쌓아놓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할머니 눈치 보느라고 아이가 감정에 골이 썩을 수가 있어요. 애가 계속 참아가지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자기 감정 그대로 이제 표출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쉽고. 현숙씨하고 광수씨하고 그리고 현숙씨 딸이 만났을 때 현숙님이 현숙님 딸한테 광수씨에 대해서 아빠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막 했어요. 왜냐면 오은영 선생님이 이 아빠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현숙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딸이 이거를 막 설명을 듣다가 막 울었거든요. 현숙님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빠를 선물해 주겠다고 막 딸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장면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현숙님 딸이 지금 막 우는 이유가 현숙님이 너무 미안해하고 우울해하니까 딸이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 엄마의 감정에 동기화가 돼서 그래서 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해. 그게 이제 딸은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린다고 전 생각이 들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딸이 우는 이유는 지금 현숙님 딸 같은 나이 때는 감정과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감정에 동기화돼서 우는 거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숙님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빠를 선물해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현숙님 스스로도 광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정말 광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광수씨랑 결혼해서 광수씨를 이제 좋은 아빠로 이렇게 해서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현숙님은 되게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 이게 현숙님이 이혼하고 나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전 남편하고 또 워낙 안 좋게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 집안에서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 이해는 되는데, 어린이집에서까지도 아빠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보고 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그 감정이 어떤지는 너무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오히려 그 아빠라는 존재가 더 궁금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보통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아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현숙님의 아이는 아빠라는 단어에 뭔가 되게 더 뭔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못하게 하니까 더 뭔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금기어처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현숙 이해가 안 갑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하면 별일 아닌 건데, 설령 너무 상처더라도 뒤에서 울고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될 거를, 저라면은 아빠는 널 사랑하고 계셔, 모든 집이 다 아빠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해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는 엄마 집에 사는 거고 아빠는 아빠 집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봤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냥 딱 다 때가 되면은 알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서 눈치껏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막 더 혼란스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아빠 집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던 거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님이 딸한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리고 뭐 광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보다도 현수님 마음부터 재정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아직도 아이한테 미안해서 아이 앞에서 많이 울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엄마는 강하다는 얘기가 괜히 있겠어요? 저는 현수님이 이번에 금쪽이에서 결과적으로 현수님이 그 결혼 사진까지 꺼내가지고 결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아빠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이. 근데 현수님 자체에 대해서 결혼 사진을 꺼내서 전 남편의 웨딩 사진 그 속 얼굴을 보는 거, 그리고 그 웨딩 사진 속에 내가 있는 거를 그거를 마주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용기예요. 엄청난 용기라서 저는 너무 정말 대단해 보였고, 그게 다 내 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딸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수님이 이제 딸 앞에서 우는 거, 딸 앞에서 막 울고 눈물 보여주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충분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현수님 딸이 제작진들한테도, 제작진 남자 어른들한테도 다 아빠라고 하거든요. 놀아주는 사람한테도 아빠라고 그러고. 오은현 선생님이 되게 걱정했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나이인데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한테 아빠 아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빠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핍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게 너무 주 양육자를 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분들이 그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빨리 재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결핍이 보이는 게 싫은 거죠. 나는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결핍을 눈에 보이게끔, 결핍에 대해서 티가 나게끔 하는 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핍이 없게끔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결핍들이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빨리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연애를 빨리 해야 되고 재혼도 빨리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되게 흔하죠. 현수님 딸이 현수님한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테니까 엄마는 아빠랑 둘이 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현수님 딸이 얘기하는 거 보고 광수님하고 좀 뭐 있었나?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 5살짜리 애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광수님하고 현수님하고 연애하실 때, 1년 동안 연애하실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딸이 저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이 둘의 연애가 딸한테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쪽으로는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저는 그렇게 딸이 얘기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딸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원래 이혼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아이들이 보통의 가정의 아이들보다 상당히 슬프게도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튼 현수님의 딸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현수님 딸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광수라는 이 아저씨와 나의 엄마가 뭔가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챈 게 아닌가. 그래서 현수님의 딸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 거니까 엄마는 싫다고, 엄마는 아빠랑 둘이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는 가짜 엄마다 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뭔진 모르지만은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엄마랑 아빠가 뭔가 좀 트러블이 뭔가가 있다, 불편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현수님의 딸이 좀 광수 씨를 만났을 때도 광수 씨를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조금씩 불편해하고, 엄마한테도 엄마는 아빠랑 살고 나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겠다 이러고, 그런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미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승님이 오은현 선생님의 상담 들으면서 또 많이 울었거든요. 현승님이. 그러니까 오은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삶이고 지나간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한테 말해줘야 된다. 저는 이 5살짜리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궁금해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오픈을 한다?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은현 선생님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고. 내 자녀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은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엄마 아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녀가 궁금해할 때, 궁금해서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일부분을 얘기하면서 이해시키는 거가 최선이지 않나. 근데 그러지 않고 아이가 아직 5살
대해서밖에 안 되는데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랑 별개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이가 됐을 때, 든든한 경험치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거지, 아직 완전 5살짜리한테는 조금 너무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오은현 선생님이 친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고 하면서 친아빠를 특정할 수 있어야 뿌리가 안 흔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은 조금 공감이 됐어요. 그게 친엄마가 됐든 친아빠가 됐든 궁금하잖아요.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친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싫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싫어가지고 안 보여주는, 아이를 안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아이를 안 보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고, 아이 뭐 애가 어떻게든 지가 알아서 생각하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처럼 싫어도 어쨌든 간에 아이의 아빠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친아빠를 특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그거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의 친아빠나 친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이혼하게 돼도 그 자녀의 친아빠나 친엄마의 잘못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왜냐면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네 엄마는 이런 여자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원수 같고 싫어가지고 얘기하는 걸지 몰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좋은데, 혹은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좋은데, 내가 제일 사랑하고 믿는 내 엄마나 내 아빠가 전 남편이나 전 처제한테 그렇게 나쁘게 말해버리면은 그냥 되게 상처를 받고 혼란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아빠나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설령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잘못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 오은영 씨랑 같이 사회를 보고 있는 연예인 누구죠? 하이라 씨 맞나요? 아, 신혜라요? 신혜라구나. 몰라. 아, 신혜라, 하이라가 아니라 신혜라요? 근데 신혜라 씨는 되게 따뜻하시더라. 금쪽이 프로에 너무 잘 어울리죠? 금쪽이 프로 잘 안 보거든요, 제가. 근데 금쪽이 프로를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본 거예요. 맨날 유튜브 클립으로만 보다가 신혜라 씨가 너무 따뜻해요. 아우라가 빛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처럼. 신혜라 씨가 조언을 해줘요, 여기 현수님한테. 비참한 얘기가 아니라고. 나의 그런 이혼한 스토리가 비참한 얘기도 아니고 슬픈 얘기도 아니라고. 내가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희들을 낳아준 엄마 덕분에 너희들을 감사하게도 만났다. 너희 부모님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도 안 받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로 현수님도 현수님 딸한테 현수님 딸의 친아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예시를 들어주는데 너무 따뜻하고 저도 이해가 팍팍 되고 하더라고. 내가 비록 내 감정이 그 사람하고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내 딸이 좀 혼란스럽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광수랑 현숙씨가 키즈 카페에서 딸이랑 이렇게 있는데, 딸이 키즈 카페에서 노는 동안에 현수님이 광수씨한테 자기 딸이 제작진한테 아빠라고 한 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광수씨 반응이 어땠냐면은,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결혼해서 합쳐서 살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안 됩니다. 현수님 딸이 친아빠에 대해서, 친아빠의 그 빈자리 때문에, 그런 결핍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광수씨가 이렇게 빨리 같이 산다 해가지고 딸이 뭐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광수씨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지나치게 갖고 자신만만히 하는 게 너무 위험해요. 본인의 사업에 있어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광수씨가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본인의 사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 자식도 아닌 내가 재혼하려고 하는 여자의 딸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수씨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 돌싱인 현숙씨랑 지원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각오를 하고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사업을 이제 안 하고 수학 강사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접었대요? 그럼 광수씨가 16기 때는 사업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 접고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수씨 말처럼 결혼을 서두를 게 아니라 더 뭔가 지켜보고 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 광수씨는 현수님 딸의 문제가 본인이 현수님하고 같이 살면은 마치 금방 될 것처럼, 뭔가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요. 문제가 10배, 20배 더 많이 생깁니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재혼하게 되면은 본인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광수님이 아니었다면은 현숙님하고 현숙님 딸하고 그리고 현숙님 어머니하고 문제없이 잘 살았을 텐데, 이 광수씨라는 사람과 재혼하게 되면서 문제없이 살던 일상이 다 뭔가 변화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수씨가 그렇게 쉽게 내가 결혼해서 우리가 합쳐 살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수씨가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면은 우리 딸한테, 현숙님 딸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확실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수님처럼 우리가 살림 합쳐서 같이 살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잘 되겠지, 이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이게 판타지가 있는 분들이 막상 결혼 생활을 내 판타지대로 안 됐을 때 화나 짜증이나 신경질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던하게 그 상황에 그때그때 대처해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지나친 막연한 자신감이야. 그리고 광수님이 또 한 가지 문제는, 광수님이 하는 일이 자꾸 변화가 있어. 이것도 저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수님이 하는 일이 계속 뭔가 변화가 많잖아요. 사업을 했다고 했다가 지금 또 사업 안 하고 뭐 수학 강사 한다고요? 이렇게 계속 광수님 나이대 변화가 있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혼인 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은, 현숙님은 돌싱이잖아요. 더군다나 광수님은 돌돌싱이고, 이거 너무나도, 저는 광수님이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채팅 보니까 사업 그만두고 수학 강사 한다는 얘기 듣고 좀, 저는 현숙님이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현숙님 어머니가 현숙님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숙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현숙님의 그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현숙님의 그 정서나 이런 것들을 다 쭉 케어하고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현숙님이 무조건적으로 현숙님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은영 선생님도 광수씨한테, 광수씨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부모로서의 애정이나 아빠가 되는 기분을 모른다고. 원래 남자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남자들도, 내 여자친구나 혹은 내 와이프가 나 임신했다는 얘기 딱 듣게 되면은 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 딱 그 듣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빠로 모드가 된대요. 내가 이 여자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이런 아빠 모드가 된대. 근데 광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나쁜 모습이라는 거죠. 오은영 선생님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아나 이런 그 결혼 생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현숙님하고 의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광수님의 성향이나 현숙님이 그 말한 정보들로 봤을 때는, 광수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사서 걱정하지 마, 왜 그걸 미리 걱정해? 이런 식으로 현숙님의 그런 얘기들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 초반에도 현숙님한테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사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신부를 안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 왜 미리 걱정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현숙님은 말을 더 이상 못 잇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봤는데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현숙님이 광수씨랑 연애하면은, 이게 여자분들이 막 연애하면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더 밝아지고. 저는 광수님하고 연애해서 현숙님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아. 아무튼 광수씨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현숙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딸이 어떻게 더 행복하게 잘 클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성장할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인데, 광수씨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현숙님이 뭐 해소가 되겠어요. 마지막쯤에 광수 현숙님한테 본인들의 부모는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본인들의 부모님이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게 오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광수씨하고 현숙님 반응들 보면은, 이게 연예인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오은현 선생님도 그렇고 긴장해서 얼어붙어가지고 귀에 안 들어오고 이해도 못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방송이고 정영돈 씨 있고 신혜라 씨 있고 막 이러니까, 오은현 선생님도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어가지고 설명해주는데 뭐 알아듣는 것 같지 않던데? 그냥 자기 딸 모습 나올 때 슬프니까 울고 그 정도지, 막 연예인들이 뒤에서 옆에서 막 얘기하고 리액션하고 오은영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귀에 안 들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있다가 현숙씨가 광수씨를 데리고 현숙씨 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현숙씨 어머니한테 이제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현숙씨가 현숙씨 어머니한테 이제 광수씨 데리고 간다고 전화통화하고 나서 현숙씨 어머니의 반응이 나왔었는데, 현숙씨 어머니 반응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현숙씨 어머니가 약간 좀 긴장한 모습 보이면서 현숙씨 어머니가 막 속상하다고, 속상해 막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현숙씨 어머니가 속상한 부분, 맞아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마음에 안 들어하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막 티 잘 안 내요. 더군다나 촬영까지 하잖아. 원래 어르신들이 잘 티 안 내, 그렇게까지. 근데 현숙씨 어머니는 그게 아마 절제한 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딱 그게 속상하다는 게 왜 속상하실까를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광수씨가 돌돌싱이라는 점, 그리고 광수씨가 방송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광수씨를 실제로 이제 우리 딸이랑 만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봤는데도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가 않고, 그리고 광수씨가 일이 사업하다가 졌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저런 것들도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우리 딸의 상황이 지금 광수씨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속상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속상해서 속상하다는 표현이 나오신 것 같아요. 현수님의 남자친구인 여기 광수씨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숙씨 어머니하고 광수님도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숙씨 어머니하고 현숙씨의 남자친구인 광수씨하고도 내가 봤을 때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방송인데 저렇게까지 얼굴도 안 쳐다봐, 눈도 안 마주쳐요, 말도 안 섞어요. 광수씨도 똑같이 그러고 있고, 현숙님이 혼자서 다 아이도 케어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현숙님 맘대로 광수님하고 재혼해도 되고 같이 살림을 합쳐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현숙님이 지금 현숙님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이상은 현숙님 어머니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광수님이 이제 나는 솔로 16기에 나왔었고, 그리고 돌돌식이라는 것만 갖고도, 그리고 광수님이 하는 일이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정된 그런 게 아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현숙님 어머니 반응 봤을 때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 전에 몇 번 일들이 있었거나, 혹은 현숙님이 정말 광수님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공유가 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현숙님 어머니가 광수씨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식사하면서 뭔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든. 진짜 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중간에 광수씨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셋이 사진 찍은 거,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현숙씨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밥 먹다가 일어나도 현숙씨 어머니는 쳐다도 안 봐요. 아예 내 시야에 이 광수씨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불쾌하는 게 너무 다 드러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방송이에요. 방송. 카메라가 이제 다 찍고 있단 말이야. 카메라가 찍고 있어도 현숙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제 티를 내시는 거는 저는 되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현숙님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티를 내는 거는 뭔가가 둘 사이에 뭐가 있었고, 현숙님 어머니도 그런 거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광수씨도 현숙님 어머니하고 대면대면에, 보통 이제 광수씨가 또 돌돌싱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뵈면은 아유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 뭐 해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도 걸고, 식사하면서도 아유 어머니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 먹고, 그러기 마련 아니에요? 광수씨도 뭐 별로 뭐 없어. 그래서 뭐가 있구나, 이 현숙씨와 현숙씨 어머니와 광수씨 사이에 뭔가 이런저런 뭐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광수씨가 셋이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현숙씨 어머니가 그 사진을 곰곰이 보다가, 반응 없이 보다가, 아이고 그래도 딸이, 우리 손녀가 제일 이쁘네 이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어울린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셋이 진짜 한 가족 같다 그런 얘기도 없고. 안 그래도 현숙씨 어머니가 광수씨를 안 좋아하는데 가족 사진처럼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현숙씨 어머니가 더 불쾌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광수씨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숙씨의 딸을 현숙씨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현숙씨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광수씨가 정말 현숙씨하고 가정을 합치고 싶다면은 그냥 막 경솔하게 우리가 뭐 합치면은 딸이 더 좋아질 거다, 애가 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그냥 무책임하게 할 게 아니라, 현숙씨 어머니부터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상망할 대로 상망하고 어색할 대로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숙씨 어머니가 중간에 일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 딸을 데리고 양치하러 가자고 하면서 대놓고 아유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이때 현숙님의 딸도 할머니가 제일 소중한 존재잖아요. 할머니가 광수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다 보니까 이 아빠랑 있는 거 싫다고 하면서 광수님을 밀어내더라고. 딸이 눈치가 빨라서. 광수씨한테 아빠라고 하거든요. 할머니가 광수씨 싫어하니까 광수씨한테 아빠라고 하는 이 현숙님 딸이 아빠랑 있는 게 싫대요. 현숙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광수씨하고 재혼하잖아요. 광수씨하고 현숙님 어머니하고 부딪힙니다. 왜냐면 현숙님도 뭐 직장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딸이기 때문에 현숙님 어머니가 이 두 분이서 재혼을 하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딸이 또 어리니까 손녀를 양육하는 걸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광수씨 성향이랑 그런 거 봤을 때는 반드시 현숙씨 어머니랑 부딪혀요. 현숙씨 어머니랑 부딪히게 되면은 현숙님 딸이 더 혼란을 겪고, 그리고 할머니를 더 편들걸요 아마도. 그러면은 현숙님 딸하고 광수씨하고도 사이가 이제 같이 살면서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막
좋은 생각으로는 좋은 쪽으로 막 상상이 잘 안 가요. 계속 보면서 아 광수 씨하고 현숙님하고 재혼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광수님하고 현숙님하고 재혼하게 됐을 때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현숙님 어머니 반응을 보니까 더 확신이 생겼어.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생길 거고 되게 힘들 겁니다. 특히 현숙님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현숙님 어머니가 광수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현숙님이 그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 양치하러 갔을 때 현숙님의 어머니가 아빠랑 밥 먹어서 좋았어?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현숙님의 딸이 분명히 이제 키즈 카페에서 놀고 밥 먹고 그럴 때 막 재밌게 놀고 그랬거든요. 광수 씨랑 노는 거. 근데 할머니가 싫어할 거를 아니까 할머니가 싫어할까봐 좋았으면서 안 좋았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거를 오은영 선생님이 충성심 갈등이래요. 누구한테 충성할지 계속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성심 갈등이라고 하더라고. 충성심 갈등. 아무튼 현숙님 딸을 그렇게 이제 잘 준비 마치는 게 맞나? 아무튼 현숙님 딸 이제 방에다 두고 현숙님 어머니가 이 광수 씨하고 현숙 씨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둘은 무슨 계획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광수 씨는 그 현숙 씨 어머니한테 부딪히고 그런 게 이제는 안정기로 들어갔다면서 이제 좀 같이 살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딪히고 그런 게 이제 안정기로 들어갔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많이 싸웠구나. 되게 둘 사이에 문제가 많았구나. 그리고 현숙 씨 어머니마저도 그런 게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님의 어머니가 광수 씨한테 어떤 얘기 했냐면은 광수 씨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딸을 양육하고 그런 걸 모른다. 아마도 이런 양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마찰이 생기면 힘들어질 거라고 하면서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광수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현숙 씨 딸과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게 없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광수 씨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광수 씨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기분 나쁘겠죠. 네가 애가 없어서 네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얘기를 듣게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아이가 없는 도시인들이 아 네가 애가 없어서 몰라 이런 얘기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광수 씨는 그런 아이가 없어서 모르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오은영 선생님도 얘기하죠. 현수님도 얘기하죠. 현수님 어머니도 얘기하죠. 너무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러면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애 기간이 뭐 한두 달 됐어요? 1년을 만났다며. 1년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모르잖아요. 여전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뭐 알지도 못하고 현수님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뭐 공감해 준다거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못하잖아. 그냥 무턱대고 현수씨 어머니한테 현수씨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걱정되는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상대방을 걱정시키죠. 오히려 더 상대방을 걱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현수씨 어머니가 광수씨 얘기 듣고 아 정말 이 친구가 이제 좀 아는구나. 이제 이 친구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신뢰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역시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수씨 어머니가 마찰이 생기면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광수씨가 나는 걱정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았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숙씨하고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의논을 나누고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육아나 이런 데 있어서도 마찰이 생기면 힘들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찰이 생겼을 때 뭐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뭐 의견 충돌이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면은 현승이 어머님이 조금은 그 불안이 해소가 됐겠죠. 근데 광수 씨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걱정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대충 얘기하나? 이렇게라도 느껴져. 현숙 씨나 현숙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현숙님의 딸이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내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그런 아이란 말이죠. 근데 광수 씨가 어떻게 보면 그 현숙 씨가 자녀만 없다면 누구 만나도 신경 안 쓰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현숙 씨 어머니가 이렇게 또 신경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수 씨가 뭐 걱정되는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의 대답이에요. 최악의 대답. 걱정을 해야지. 내 친자식도 아니고 정말 많이 하는 게 맞죠.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그 딸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이제 함께 나의 핏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공유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죠. 내 와이프가 될 사람, 내 여자친구인 현숙 씨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모님하고도 현숙 씨 어머니하고도 내가 이런 거 공유하면서 최대한 현숙님 딸의 인생에 엄청 이렇게 좀 신경 쓰겠다. 좀 도움도 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잘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난 걱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정말 최악의 답변이고 현숙
씨 어머니는 안 그래도 싫었는데 더 싫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현숙 씨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현숙 씨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더 깊게 알아봐라. 서두르지 말고 믿음이 생기면 하라고 조언을 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생기면 해라 이 말이 이제 현숙님 어머니가 본인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도 있지 않나. 나는 광수가 믿음이 안 간다. 광수 씨가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 가족이 광수 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서로 결혼을 하라고 조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수 씨가 집안 환경이 어때요? 현숙 씨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중상 이상일 것 같거든요. 집안 환경이. 광수 씨의 집안 환경은 어떤지 뭐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방송이나 어디 나온 적 있나요? 제가 이런 게 왜 궁금하냐면 광수 씨가 현재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현숙 씨의 집안과 현숙 씨가 안정된 집안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빨리 합치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77님께서 16기 기사 중에 광수는 자녀는 없다라고 하면서 저의 부모님도 이혼하셨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이었다. 커서 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광수는 상대방이 아이가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다라고.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7님의 이 말씀을 채팅을 보니까 더더욱 현숙님은 어머니가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이유도 묻지 마. 현숙님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초혼보다 정말 몇십 배 이상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재혼이에요.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도시분들은 더더욱 그 몇 배로 이상으로.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의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데이터가. 더군다나 현숙님 부모님들이 되게 좀 교양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은 어르신들이 사람을 보는 데이터가 저는 정말 그 느낌이 정확할 거라고 봐요. 저는 특히 내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보는 기준은 더더욱 그 촉과 본능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숙님에게 있어서 광수님은 저는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모의 철학이 있어야 된대요. 아이에게 어떤 부모로 존재하고 도울지 의논하고 생각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너네 둘은 그게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빠진 이유는 광수씨가 현숙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사서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현숙님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광수님의 반응이 귀찮다는 듯이 본인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거 뭐 그때 돼서 생각하면 된다고 왜 미리 걱정하냐고 사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광수씨의 성향이 시간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그때 돼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금방 안 바뀌잖아요. 오은영 선생님한테 상담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금방 뭐 돌변하나요? 계속 현숙님하고 광수님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렇게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금쪽이에서 현숙님 딸이 코끼리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 장면이 나왔는데 코끼리가 아빠면 무슨 생각나냐는 질문에 좋은데 슬프다고 대답하거든요. 그 애기들이 5살짜리인데 너무 똑똑해. 약간 뭉클하더라고. 울 정도는 아닌데 뭉클했어. 좋은데 슬프대. 이 좋은데 슬프다고 대답한 거는 친아빠가 아니라 광수씨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엄마랑 이래저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슬프다고 한 게 아닌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코끼리한테 너는 아빠가 누구니? 나는 아빠가 없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 이게 그 현숙씨 딸이 다 아빠라고 하는 게 아빠가 그리워서 친아빠가 그리워서 아빠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자기가 아빠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광수씨를 진짜 아빠로 생각했다면은 광수씨가 아빠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코끼리한테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아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면 안 되는지 아빠라고 해도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빠라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오은영 선생님이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숙씨가 현숙씨 어머니한테 친아빠가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숙씨 어머니가 아우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좋게 포장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그 부분 보고 진짜 교양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정말 감정이 안 좋을 텐데 현숙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 같은 그런 존재에게 좋게 포장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양 있게 말씀하신 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수씨 아버지도 현수씨 어머니가 그러신 거 보면은 아버지도 되게 교양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겠죠. 근데 그러신 분이 이제 광수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내 친정 엄마나 친정 아빠가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나 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상당 부분 정말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현숙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숙님이 딸하고 광수씨하고 있는 데서 딸한테 친아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친아빠가 있으니 친아빠는 있고 너를 있게 한 친아빠는 한 명이니까 광수씨는 일단은 삼촌이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광수한테는 계속 아빠라고 할 거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고 자기 엄마인 현숙씨한테 엄마 머리랑 옷 벗길 거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저는 딱 그게 충성심 갈등 그게 아니었나. 지금 엄마의 눈치를 봐서 엄마 편을 들지 아니면은 아빠인 광수씨 편을 들지 고민 중에 광수씨 편에 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광수씨가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계속 삼촌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숙님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결혼 앨범 꺼내서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 앨범 가져가서 딸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의 친아빠다 얘기하면서 뭐 사과하고 울면서 이제 딱 그렇게 됐는데 저는 현숙님이 이번에 5년 선생님 상담 받고 금촉 상담소에 나와서 현숙님 딸한테 친아빠의 존재를 보여주고 한 거는 되게 좋은 결과를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아빠는 한 명이니까 다른 어른 남자한테는 아저씨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준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혼 가정, 아이를 혼자서 키우시는 그런 이혼 가정 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분 아니었을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상황들에서 고민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거쳐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되게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숙님은 무조건 현숙님의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현숙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현숙님 되게 좋으신 분 같아서. 옷 벗긴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건가? 너 말 안 들으면 빨개 벗겨가지고 내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 혼난 적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옷 다 벗겨가지고 밖에 쫓아낼 거야? 이런 거.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한번 혼난 적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숙님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딸 앞에서 울지 않는 거. 그거 말고는 현숙님 너무 좋으신 엄마 같아요.